공업통계학, Engineering Statistics, Joint Probability, 결합확률 동영상 강의입니다. 네,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의 질문 중에서 제가 급하게 이제 자료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교수님의 대학생활이라는 질문이 거의 매 학기 혹은 매 학년 올라오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걸 좋아하나? 잘은 좋아한다기보다는 그냥 여러분들 아마 할 말이 없어서 얘기한 것일 수도 있겠죠. 전에 한번 이제 제가 제 대학 생활이 이제 2학년 때 수렁으로 빠진 1학년 후반부터 마의 삼각형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얘기한 적도 있고 한데 지금 여러분들의 대학 생활과 저의 대학 생활이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즐기는 놀이라든가 들려오는 음악이라던가 패션이 패션은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어서 참 큰일인데 그런 것들은 당연히 다르겠지만 대학생 스물하나의 대학생으로서 느끼는 설렘이나 오늘에 대한 피로감, 내일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은 또 두려움, 막연한 부담, 미래의 나에 대한 부채의식 이런 것들은 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젊은이가.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속편한 세대다, 팔자 좋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절대 아니고 모든 세대는 자기 세대의 질문과 항상 싸워 나가야 됩니다. 제 윗세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여러분들 세대도 그래요. 아무튼 제 대학 생활을 돌이켜 봤을 때는 아까 얘기한 것 중에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부채의식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좀 회피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학생들이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걸 단순한 얘기로 치환하자면 욜로죠, 욜로. 그러니까 꼭 노는 게 아니더라도 그냥 이 순간 아주 잘게 자른 짧은 시간적 범위에 대해서만 내가 책임지거나 집중을 하면 그것보다 긴 시간 범위의 과거 혹은 미래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거죠. 그게 꼭 잘못됐다라고 볼 수는 없고 특히나 최근에는 그게 굉장히 많이 긍정되는 문화인 걸로 저는 느낍니다. 제가 젊었을 때도 좀 그걸 과거 세대에 비해서 좀 더 긍정하는 문화가 많이 생기긴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0대가 되면은 취업을 준비해야 되고 취업 후에는 어떻게 정착해서 미래에 내가 집을 사고 가정을 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특히나 이제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대학생이 사회적 지식인으로서 사회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과 그것에 대한 주장 표출을 하는 것의 중요도가 그 이전 세대 80년대 학번에 비해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만 여전히 그 활동은 줄어들었더라도 그게 좀 그런 의무가 있지 않느냐라는 어떤 관념은 남아 있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좀 더 크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기존의 어떤 패러다임이라고 해야 될지 약간 도그마에 가까운데 도그마의 반작용처럼 그게 뭐가 중요하냐? 나 개인의 행복과 내가 좋아하는 아주 소집단의 관계와 그리고 그 범위, 공간적, 인간적 관계의 범위 안에서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짧은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좋아하는 것을 혹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충실하게 하는 것. 그게 전부다. 약간 이런 게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제가 이 동영상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던 게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이진욱 씨가 바카스 광고로 유명해졌거든요. 그 바카스 광고가 젊은 청춘의 어떤 스냅샷을 딱 찍은 막 열심히 달려가지고 통금 걸리기 전에 여자친구를 딱 데려다 주는 또 둘이서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농구를 하면서 헉헉거리는 이런 청춘 20대의 짧은 스냅샷을 보여주면서 그 충실한 모든 걸 쏟아붓는 에너지
그 에너지를 제공하는 바카스 뭐 이런 식으로 됐었어요. 그게 뭐 다른 것들도 많지만 저는 그 세대에 아까 말한 거시적인 담론에 대한 그 담론이 약간 도그마화된 약간 교조적으로 꼭 그래야만 된다라는 것에 반작용으로 이루어진 제가 대학생 때 제가 20대 때의 세기 말 세기 초의 문화였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그 두 가지가 믹스가 되면서 여전히 거대 담론의 필요성과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는 학생들도 많았고 또 반대로 이제 진짜로 우린 X세대니까 혹은 뉴 밀레니얼이니까 뭐 그런 건 다 필요 없고 이 순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람도 많았고 그래서 두 가지 중에 따지자면 저는 이제 좀 후자였던 셈인 것 같습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뭐 사회 구조에 대해서 관심은 가졌는데 뭐 깊게 관심을 가졌다기보다는 그것도 인간관계의 일환이었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질문보다는 그냥 오늘 하루하루 또는 뭐 길게 봐야 일주일 정도에 관심을 가진 대학교 1, 2, 3, 4학년이 아니었나 싶고요. 제가 그래 봤기 때문에 MT에서도 그렇고 또 수업 시간이나 개인 상담 시간에 학생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가치관 혹은 그런 느낌, 전 느낌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느낌, 냄새, 온도 다 포함한 그런 감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때 외면해 놓은 이 거대 담론의 문제가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고 언젠가는 우리 발목을 잡는다는 얘기를 학생들한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꼰대 토크를 한다는 얘기죠. 지도 그렇게 안 살았으면서. 아무튼 이제 대학 생활을 돌아봤을 때 어땠느냐를 짧게 얘기를 하라면 뭐 공부를 했다 안 했다 뭐 어디 놀러를 멀리 갔다 안 갔다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생각했던 사고의 범위가 사고의 방식이 거대 담론의 부담을 느끼면서 긴 시간적인 계획의 부담은 느끼면서도 주로 짧은 시간적인 것들에 집중을 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유튜브에 남기기 그러니까 MT랑 축제 때 저랑 얘기를 하도록 하시죠. 네, 짧게 했어야 되는데 좀 길어졌네요. 네, 결합확률 분포 이번에는 연속확률 분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연속확률 변수의 결합확률 함수를 밀도 함수와 누적 분포 함수를 한꺼번에 볼게요. 스몰 fx는 밀도 함수가 되겠죠. 밀도 함수. 그리고 라지 fx는 누적 분포 함수 CDF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JPDF, 조인트 PDF와 조인트 CDF가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속확률 변수 같은 경우에는 누적 함수를 기준으로 보통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밀도 함수의 경우에는 변화량이거든요. 변화량. 그래서 딱 그 값이 되는 확률 자체는 없어요. 항상 0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범위로 적어놓고 그걸 x와 y로 다 두 번 미분한 그런 값이잖아요. 이걸 만약에 그냥 변수 하나일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렇게 보면 이건 무조건 0이에요. 0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범위로 보고 그때의 변화량을 보는 거고요. 누적 확률 분포 함수로 보면은 조인트 CDF로 보면은 x는 스몰 x보다 작은 범위, y는 스몰 y보다 작은 범위. 이거는 이제 이산확률 변수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정의를 해서 쓸 수가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는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x까지 적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y까지 적분하고 요 확률 밀도 함수를 안에다 넣고 yx. 여기가 y의 범위니까 이렇게 먼저 적분하고 그 다음에 x에 대해서 적분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되는 거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얘의 성질도 앞에서 본 확률 질량함수 혹은 누적 분포 함수처럼 density 펑션은 확률 질량함수에 해당되니까 당연히 음수는 안 나오고 양수일 수밖에 없고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그러니까 x도 무한대보다 작고 무한대라는 건 실제 어떤 값이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값 얘보다 클 수는 없다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쪽 한개 y도 위쪽 한개까지 다 포함하면은 당연히 1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앞에서 이산확률 분포를 통해서 계산을 했던 것처럼 A에서 B까지, C에서 D까지의 범위를 준다면은 그 범위로 이렇게 적분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좀 이해가 잘 안 될 테니까 여기서 미리 선언을 하고 가자면 결합 확률 분포 정도까지 갔을 때는 연속 확률 분포를 연속 확률 변수를 그렇게 많이 이용해서 예제를 만들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여러분들이 헷갈리기가 쉽고 좀 많이 틀려요. 그래서 요 예제는 이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거고 나중에 시간이 이제 날 때 R을 여러분들한테 예제를 좀 보여드릴 생각인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고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결합 확률 분포나 그 계산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문제를 많이 낼 생각은 없다. 네, 시험에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거다. 딴 것부터 공부해라. 다른 거 다 공부했는데요. 그럼 이걸 공부하지 않을 이유는 없지만 다른 거 공부 덜 했는데 이거부터 보는 거는 시간 낭비일 수가 있다. 뭐 그런 얘기고요. 요 예제 정도는 봐도 되니까 아주 쉬운 형태의 예제를 만들었으니까 한번 보시죠. 어느 공장은 두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는 라인을 갖고 있어요. 근데 어느 하루를 딱 지켜봤을 때 X 제품을 생산하는 게 최대 용량 대비 X 정도의 비율을 생산해요. 그러니까 뭐 최대 1000개를 생산할 수 있는 날인데 600개를 생산했다 그러면 X가 0.6이 되겠죠. 또 Y 제품의 최대 용량 대비 생산량 비율을 스몰 y라고 했습니다. 둘 다 0에서 1의 범위겠죠. 따라서 그랬을 때 어느 날이 어느 정도 가동률을 보일지 어느 정도 생산량을 보일지를 확률 밀도 함수로 만들었더니 fxy가 5분의 2의 3x 플러스 2y의 형태라는 겁니다. 이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구하라는 게 지금 상당히 힘든 경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주어집니다. 그래서 라지 f 2분의 1, 2분의 1이라는 거는 뜻이 뭐겠습니까? 이게 뜻을 좀 적으면 얘는 확률 x가 2분의 1보다 작고 y가 2분의 1보다 작을 확률. 즉 x라는 제품의 생산 공정도 최대 50% 이하로 가동되고 y라는 제품에 대해서도 최대 생산량의 50% 이하로 가동되는 공장이 두 라인 모두 한산한 그런 날의 확률이 얼마이겠느냐. 내가 공장장인데 어느 날 출근했더니 둘 다 주문이 별로 없어서 둘 다 공장이 50%도 안 돌아가는 그런 날은 확률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걸 확률로 그래프를 찍어보면 나중에 이거 R로 그래프 그린 건데요. 네, 찍어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면 이쪽이 X고요. 이쪽이 Y입니다. 보시면 이게 누적 확률이라 가지고요. 네. 여기가 보면 누적이 아니고 그냥인데요. 얘는 1이 되고요. 이쪽으로 X 쪽으로 갔을 때 지금 여기가 0이거든요. 희미하죠. 희미합니다. 네. 왜냐하면 둘 다 0 넣으면 여기가 0이잖아요. 근데 X가 증가하는 것이 Y가 증가하는 거, X가 증가하는 것이 Y가 증가하는 거에 비해서 이 스몰 fx 값이 얘가 지금 스몰 fx 값인데 스몰 fxy 값인데 죄송합니다. y를 제가 그동안 빠뜨리고 얘기했나요? 죄송합니다. 스몰 fxy 값인데 x가 y보다 이 f 값을 더 많이 증가시켜요. 보시면 x가 0에서 1로 증가할 때는 이 정도 색깔까지 증가를 하는데 y는 1까지 증가해도 훨씬 흐린 색깔까지만 증가를 하죠. 그죠? 네.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y는 0이고 x를 1을 넣으면 5분의 6이 되죠. 5분의 6. 5분의 6이 됩니다. 5분의 6이 돼야 되는데 왜 1까지밖에 안 돼 있지? 1.2가 돼야 되는데 네, 표현이 좀 이상하네요. 네. 이 숫자는 좀 자동으로 스케일링이 됐나 본데요. 네. 아무튼 여기고요. 네. 그게 여기고요. 반대로 여기에 0이 들어가고 y에다 1을 넣으면 5분의 4가 되죠. y에다 1을 넣으면. 그래서 여기는 5분의 4가 되겠습니다. 이 지점은 5분의 4. 요 딱 지점은 5분의 6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풀려고 하는 문제 f 라지 f 2분의 1, 2분의 1, 즉 x가 2분의 1보다 작고 y가 2분의 1보다 작은 확률은 어떻게 구하냐면 요 전체가 fx, y라고 했으니까 x가 지금 이렇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절반 탁 자르고요. 여기가 0.5, y도 여기 절반 0.5를 잘라서 x도 0.5보다 작고 y도 0.5보다 작은 요 지점을 구하면 요 값이 됩니다. 네, 이 영역이죠. 이 영역의 각 지점을 쫙 적분을 하는 거죠. 아주 잘게 잘라서 요 면적들을 요 지점에 대한 요 fxy 값을 다 구해서 더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그냥 fxy 값을 이건 괜히 지웠네요. 여기는 다시 적겠습니다. 라지 fxy를 일반 함수로 그냥 한번 도출을 해보면 요 fxy를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적분을 하면 되니까 5분의 2의 3x 플러스 2y를 xy에 대해서 0에서 y까지 0에서 x까지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범위가 0에서 1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적분을 하면 돼요. 그러면 안쪽 거부터 적분을 하면 제일 처음에 y에 대해서 적분을 해야 되니까 y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이 y는 y제곱이 되겠죠. 미분하면 2y가 되게 3x는 y 입장에선 상수니까 그냥 y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5분의 2는 그냥 달아주고 이걸 0에서 y까지 적분하니까 0에서 y를 요 지금 적분된 일반 적분된 정적분된 놈에 대해서 그 범위를 입력을 해주면 되는 거죠.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0과 y를 대입해주면 0을 대입했을 때는 0이니까 y를 대입해줬을 때만 쓰면은 그대로 나오죠. 3xy y제곱 앞에 5분의 2가 남습니다. 이걸 다시 이제 x에 대해서 0에서 x까지 적분을 하면 되는데 x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3x는 2분의 3x 제곱이 되겠죠. 미분을 하면 3x가 나오게끔 y는 그냥 상수니까 놔두고요. 이제 y제곱도 상수니까 그냥 x만 달아주면 됩니다. 그냥 순서상 x, y가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는 게 좋으니까 제가 이렇게 쓴 거고요. 그 다음에 5분의 2는 또 그대로 남겨두고 이걸 0에서 x까지 적분한다. 0과 x를 대입한다. 0을 넣으면 여전히 다 0이니까 x를 넣으면 3x제곱 y 플러스 2xy 제곱이 됩니다. 2xy 제곱.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xy가 주어졌을 때 x는 스몰 x보다 작고 y는 스몰 y보다 작은 거죠. 요 확률이. 이 확률을 구한 게 요 함수잖아요. 그게 이 식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5분의 2인데 2 나누고 2를 안으로 넣으면 여기는 2xy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5분의 1로. 그럼 이제 다 구했으니까 2분의 1, 2분의 1을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2분의 1 하면 4분의 1 여기 또 2분의 1 넣으면 8분의 1입니다. 8분의 1. 얘도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하면 또 8분의 1이죠. 그럼 둘 다 8분의 1이니까 8분의 3, 8분의 2 하면 8분의 5니까요. 5분의 1 곱하기 8분의 5 해서 8분의 1이 남습니다. 이걸 직접 손으로 계산해 보시고요. 그래서 의미는 뭐냐? 이렇게 나눴을 때 이 부분의 값을 다 적분을 하면 8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범위로는 절반이니까 4분의 1인 것 같은데 여기는 0이고 이쪽은 값이 크니까 이쪽이 제일 큰 값을 가질 거고 이거랑 이거에 비해서도 여기가 제일 작은 확률을 가지겠죠. 이 전체 영역을 다 합치면 당연히 1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만 계산하면 8분의 1이라는 얘기죠. 되게 길어졌죠? 그래서 이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고 이산 확률이랑 똑같은데 연속 확률이다 보니 적분해야 되고 이제 생각하는 게 좀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는 지점이 있다. 그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이제 페이지를 끝나기 전에 결합 확률 밀도 함수의 개념을 좀 말씀을 드리면 x가 어떤 값이고
x가 이 정도고요. y가 이 정도 값일 때 요 지점의 결합 확률 밀도 함수의 뜻은 뭐냐 하면 색깔을 좀 다르게 해야 되겠네요. 색깔이 잘 안 보이네요. 무슨 색깔을 초록색으로 하면 잘 보이겠죠? 이게 x가 스몰 x보다 작고 y가 스몰 y보다 작을 확률, 즉 이 면적의 증가량, 증가하는 정도예요. 즉 다시 말해서 요 지점 기준으로 x가 요만큼 증가하고 y가 요만큼 증가하면 여기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되면 면적이 이렇게 늘어나죠. 그럼 늘어난 면적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 여기가 되죠. 그러니까 xy가 동시에 늘어날 때 요 면적의 확률 값이 어느 정도냐, 얼마나 변하느냐. 그럼 여기에 지금 포함된 건 색깔이 진하지 않으니까 좀 작을 거고, 여기 이쪽에서 이쯤 지점에서 조금 늘어나면 확률이 진한 영역이 많으니까 많이 늘어나겠죠. 네. 그래서 이제 fxy가 이쪽은 작고 이쪽은 큰,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량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설명은 원론적인 개념을 정확히 설명을 드린 건데 시각적으로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뭐 도움이 안 됐으면 그냥 넘어가세요. 너무 길어져서요. 네, 연속 확률 변수의 주변 확률 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산 확률 함수에서 주변 확률 함수 계산하는 걸 다 봤으니까요. 똑같은 개념이고 다를 건 없습니다. 예, 주변 확률 밀도 함수, 주변 확률 분포 함수, 그러니까 누적 확률 함수죠. 큐뮬러티브. 그러니까 마지널 붙이고 PDF랑 마지널 붙이고 CDF입니다. 뭐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이산이 아니라는 것만 달라지는 거고요. 그래서 x에 대한 마지널 주변 확률 밀도 함수는 x는 그대로 두고 y에 대해서만 적분을 해버리면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게 지금 x 값이라 그랬잖아요. 이 경우에 x에 대한 마지널 확률 분포는 이걸 아주 잘게 잘라서 x가 특정 값을 가질 때, 뭐 x가 0일 때 같으면 이걸 다 더해서 확률값이 얼마다. x가 0.1일 때는 이걸 다 더해서 확률값이 얼마다. 요걸 다 구해 놓으면 사실 뭐 10개가 아니라 뭐 100개, 뭐 10,000개 아주 연속적으로 구해야 되겠지만 요게 네, x의 주변 확률 밀도 함수가 되겠고, 만약에 반대로 이렇게 y 기준값으로 잘라서 y가 특정 값을 가질 때 모든 x에 대해서 다 구해서 그걸 다 더해서 이렇게 적어 놓으면 또 그걸 다 모으면 요게 f 스몰입니다. 네. y가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걸 뭐 누적 개념으로 본다. 그러면 y에 대해서 다 누적을 하고 그 다음에 x는 스몰 x까지의 범위로 다 더한다. 그러면 누적 CDF, 즉 마지널 CDF, 주변 확률 분포 함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산 확률 분포로 했던 거랑 개념은 완전히 똑같아요. 지금 보면 표에서 가로 세로 구한 것도 오른쪽에 제가 지금 그림 그렸지만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산 확률 분포에서는 각 값이 이렇게 표처럼 이렇게 몇 칸으로 딱 나눠졌지만 여기는 몇 칸이라는 게 없어요. 계속 변하죠. 아무리 잘게 잘라도 계속 칸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진다. 이해하는 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예제만 한번 후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앞예제 4-4의 주변 확률 분포 함수를 이용을 해서 fx 3분의 2를 구하시오. 네, 요건 의미가 뭡니까? p x가 3분의 2보다 작을 확률입니다. 그러면 네, 지금 이게 가로축이 x니까 y는 모르겠고 x 넘어갔는데 이 정도 x가 3분의 2 이하인 이 영역을 다 구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 영역에 스몰 fxy를 다 더하면 그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주변 확률 분포 함수를 구해서 한번 해보자는 거죠. 우선 주변 확률 밀도 함수부터 구하겠습니다. 주변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하면 y의 전범위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는 아니고 0에서 1입니다. 이 경우는 y가 이제 거기에서만 정의되기 때문에 그럼 원래 이제 결합 확률 밀도 함수가 5분의 2의 3x 플러스 2y였죠. 이걸 y에 대해서만 적분을 하면 앞에서 봤지만 3xy 플러스 y 제곱이 돼요. 앞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0과 1을 넣어야 되겠죠. 여기가 0과 1이니까. 그럼 0을 넣으면 0이니까 뭐 신경 안 써도 되고 1을 넣으면 여기 1, 1 3x 플러스 1이 됩니다. 5분의 2에 3x 플러스 1이 붙어있는 그런 꼴입니다. 그러면 이제 x에 대한 주변 확률 분포 함수는 이 뜻은 이제 적은 것처럼 라지 x가 스몰 x보다 이렇게 작을 확률을 다 구한 거죠. 그러니까 0에서 x까지 얘를 다 누적한 거, 적분한 겁니다. 예, 요걸 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요 자리에 싹 집어넣으면 5분의 2에 3x 플러스 1인데 적분을 하면 x라는 건 2분의 1x 제곱으로 바뀌니까 2분의 3x 제곱이 되고요. 1은 상수니까 x로 바뀝니다. 그럼 0에서 x니까 0을 넣으면 여기도 0, 여기도 0이니까 상관없고 x를 그대로 놓으면 5분의 1에 이렇게 지우면 3x제곱 플러스 2x가 됩니다. 네. 그래서 라지 fx에 3분의 2를 넣으면 5분의 1에 x제곱하면 3분의 2 제곱이니까 9분의 4겠죠. 그 다음에 여기 3분의 2를 넣으면 3분의 4겠죠. 네, 그럼 이렇게 하면 3이니까 3분의 4가 2개 있네요. 3분의 8입니다. 그러면 5분의 1 곱하기 3분의 8 하면은 15분의 8이네요. 네. 그래서 53.3%입니다. 요걸 제대로 구했는지 알아보려면 네. px가 전범위일 때 1이 최대값인데 이건 1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1을 넣어보면은 5분의 1에 3 플러스 2겠죠. 그러면 1 나오죠. 그래서 제대로 구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확률 분포 함수를 이렇게 구했고 그걸 이용을 해서 x의 확률값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만 네, x만 단독으로 만약에 존재를 했다면 그 x 그 확률 변수의 원래 누적 분포 함수는 네,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네.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y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뭐 제가 똑같은 문제를 낼 수 있으니까 한번 도전 정신이 있는 학생들은 꼭 해보기를 바랍니다. 기말고사를 위해서 미리 공부를 해두면 좋겠죠. 네, 앞에가 조금 길어졌는데 한 페이지를 더 할까 말까 하다가 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확률 분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합 확률은 두 가지 변수를 다루는 거니까 두 변수의 관계 중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 중에 지난 장에서 배웠던 것 중에 되게 중요했던 게 조건부 확률이었거든요.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인데 그거를 개별 사건의 딱 조건부 확률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 확률 변수의 모든 조건부 확률을 구할 수 있는 식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조건부 확률 분포 함수입니다. 그거를 이산적인 경우에는 당연히 조건부 확률 질량 함수 컨디셔널 PMF가 될 거고요. 연속 확률 변수일 경우에는 확률 밀도 함수 컨디셔널 PDF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밑에 정의가 한글로 좀 설명이 적혀 있죠. 두 확률 변수에 대해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 확률 함수다. 이게 뭔 얘기냐? 항상 그렇지만 개념 긴가민가 하면 쭉 설명 듣고 밑에 예제 푸는 거 보고 다시 돌아가서 개념 보면은 잘 이해돼요. 그러니까 보는 시선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보고 예제 보고 다시 돌아와서 보고 이런 순서로 한번 보세요. 동영상도 돌려가면서 보고. 그래서 f 스몰 x 기분 y는 x는 스몰 x의 값을 갖는데 단 y가 스몰 y의 값을 갖는 상황에서의 이 사건이 무조건 1 조건으로 기분으로 일어났고 그때 x가 스몰 x 값을 갖는 경우의 확률입니다. 어느 게 먼저라고요? 네, 요게 먼저 고려돼야 돼. 이게 전체 영역이고 그 중에 스몰 x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y가 스몰 y를 갖는 조건은 x랑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fy의 y입니다. 즉 마지널입니다. 마지널. 네, 주변 확률로 구하죠. 요거는 y가 일어났을 때 x와 y가 동시에 일어난다. 우리가 앞에서 본 걸로 따지면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구한 게 요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요게 요거고 요게 요겁니다. 네. 밀도 함수에서는 이제 딱 그 값, 뭐 미분한 값을 뭐 봐야 되지만 그냥 나타내면 이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그걸 미분한 값이 이제 스몰 f니까. 우리가 앞에서 독립사건에 대해서 봤지만 이렇게 조건부 확률로 구한 게 그냥 x가 발생할 확률과 똑같다. 혹은 두 개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이 그래서 이걸 넘겼더니 그냥 이 두 개를 곱한 거랑 똑같다. 이러면 독립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독립사건인 경우에는 조건부 확률을 구했을 때 그냥 주변 확률이랑 똑같거나 두 개의 결합 확률 분포가 각각의 확률 분포의 곱과 똑같다. 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의상은 정의에 따라서는 이건데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좋은 쪽은 이거겠죠. 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죠. 예제 4-3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30장의 0부터 29까지의 카드에 대한 거죠. 이걸 이용해서 fx given 2 그러니까 y는 2인 상황에서 x가 여러 가지 값을 가질 때의 각각 조건부 확률 함수를 구하고 독립 여부를 판단하시오라는 겁니다. 그럼 x가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x0, x1, x2 y가 2가 있을 때 fx, 2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 y가 2일 확률을 구하면 여기니까 y의 주변뷰 확률을 구하면 3분의 1이죠. 3분의 1. 그러니까 분모는 항상 3분의 1이고요. 그때 fx, y를 x가 0일 때에 대해서 구하면 30분의 3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는 잘못 적었네요. 3분의 1 죄송합니다. 30분의 3 나누기 3분의 1 해서 10분의 3이 되겠습니다. 네, 분모를 제가 잘못 썼어요. 네, 여러분한테는 오타를 수정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x가 1인 경우는 fx 여기 1 넣으면 f1, 2가 30분의 3이죠. 그럼 또 30분의 3 나누기 3분의 1은 역시나 10분의 3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10분의 3이고요. 세 번째, x가 2인 경우에는 30분의 4가 올라가고 3분의 1이니까 이렇게 나누면 10분의 4가 되겠습니다. 네. 따라서 y가 2라는 값이 확정되어 있을 때 x가 0, 1, 2의 값이 될 확률은 10분의 3, 10분의 3, 10분의 3이다. 다 합치면 1이 돼야 되겠죠. 그랬을 때 이게 독립인가를 보려면은 뭐 이렇게 봐도 되는데 그냥 요걸 한번 보자는 거죠. f1, 1 여기입니다. 여기 다른 지점을 봐도 되는데 모든 지점을 봤을 때 이게 성립해야 돼요. 이게 이 독립 두 개가 독립이라는 게 되려면 항상 돼야 됩니다. 이게 항상 되어야 독립입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이산수학에서 명제 배우고 있겠지만 항상 universally true일 때 true인 거고 예외가 하나라도 있으면 거짓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예외인 카운터 이그젬플을 찾아 놓은 겁니다. 독립이 아닌 f1, 1은 3분의 4입니다. 30분의 4입니다. 네. 그런데 뭘로 주황색으로 하겠습니다. 네, 요거 오타네. 이것도
여기는 x, 여기는 y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안 썼네요. 여기도 x, y. x의 주변 확률과 y의 주변 확률을 이용을 해서 그냥 곱해도 똑같은 확률이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데, x의 주변 확률부터 보면 x의 주변 확률에서 x가 1일 확률은 3분의 1이거든요. y의 주변 확률에서 y가 1일 확률, y의 주변 확률에서 y가 1일 확률은 3분의 1이거든요. 똑같이. 그럼 9분의 1입니다. 두 개를 곱하면. 여기는 30분의 4인데 여기는 9분의 1이죠. 다릅니다. 그죠? 이게 똑같은지 맞춰보려면 분모를 똑같이 맞추든지 분자를 똑같이 맞추면 되는데 4로 맞추면 4구 36분의 4가 되니까 똑같지가 않죠. 따라서 이 독립변수, 이 확률 변수 x랑 y는 서로 독립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걸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는데 그건 한번 해보시고요. 우선 제일 쉽게 한 가지 반례로 찾을 수 있는 경우를 보여드렸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저는 너무 길었으니까 더 뭐 부연 설명을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영상이 이제 강의 자료를 만들었을 때 대략 3등분을 해서 보통 찍는데 3등분 혹은 4등분을 해서 찍는데 4등분을 할 정도는 아니고 제 생각에 3등분을 하면 될 것 같은데 3등분 치고는 조금 균일하지 않은, 항상 균일하게는, 정확히 균일하게는 잘 안 돼요. 근데 이 두 번째 덩어리가 생각보다 좀 길다, 뭐 죄송하긴 하다, 뭐 그런 느낌입니다. 세 번째 덩어리가 좀 더 짧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희망을 갖고 여러분들한테도 희망을 주고 한번 다음 동영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도록 하죠. 안녕히 계세요.